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모크리TV에서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브랜드의 두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6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6 시승회가 있는 날이고요. 저는 지금 하남 주렁주렁에 참석해 있습니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국내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세단 타입의 전기차를 내놓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1회 충전으로 542km를 간다는 점과 이 라이트 트림의 가격 형성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아이오닉 6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크리TV! 자, 이렇게 해서 아이오닉 6의 실내에 저희가 탑승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얼마 전에 HMD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태안에서 촬영을 도와주셨던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는 BJ프라고 합니다. 예,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네. 큼지막하게 하면 좋은데. 네, 커야 돼요. 예. 자, BJ프님 지금 여기 봤을 때 실내 딱 탑승을 했을 때 첫 번째 받게 되는 느낌. 아이오닉 5랑 다르다. 각진 디자인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이번에 아이오닉 6의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이 지붕의 아치형도 뭔가 난을 치듯이, 서해에서 난을 치듯이 원터치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둥글둥글하다는 느낌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좀 둥글고요. 원래 네모난 걸 좋아하시는 네모난 거 좋아하는데, 세모난 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스티어링 휠 여기에도 이렇게 웰컴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게 1대1 대화로 그 음성인식 누를 때도요. 지금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음성인식 누르면 자, 빨간불로 들어왔고 제가 얘기할 때 뭐 색깔이 바뀌어요. 오. 자, 그리고 저는 뭐랄까 좀 감싸져 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 지금 DSM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여기 일체형으로 여기 매립형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기존보다 좀 더 시야가 올라와서 보기에 좀 더 편해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 문이 왜 이렇게 심플하지? 심플해서 오히려 더 큰 느낌인가요? 심플해서 좀 큰 느낌인데 요게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가 왜 넓어졌냐면 도어에 있던 각종 버튼류들이 다 이제 스티어링 휠 좌측 하단하고 이게 브릿지 타입의 콘솔로 다 옮겨져 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파워 윈도우 버튼 4개 다 있고요. 그리고 도어 개폐 버튼, 그리고 키즈락 버튼 이렇게 있는데 요게 제가 저기서 여기까지 잠깐 오는 동안 계속 찾은 거예요. 여기서 헤매요. 계속 헤매다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게 좀 단점 아닌 단점인데 그거는 이제 직접 운행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금방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적응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다. 자,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면서 가져온 장점은 뭐냐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널찍하게 들어가면서 좀 더 드라마틱한 그런 라이트의 구현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상품들이 개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선글라스 케이스, 그리고 컵홀더가, 이쪽에는 선글라스 케이스, 조속 쪽에는 컵홀더를 추가적으로 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도어 쪽에 있는 이런 공간들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선택지를 많이 열어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점은 이 브릿지 타입 콘솔. 이게 굉장히 좀 길게 평평하게 들어가 있어요. 탁자 같아요. 예, 탁자같이 들어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디자이너들은 이걸 설계하면서 이곳에서 사무도 볼 수 있게끔 랩탑이라든가 노트북에다 올려놓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운전하면서요? 에이. 이 사람이. 모크리TV! 근데 이쪽에 파워 윈도우 버튼하고 도어 개폐 버튼 여러 가지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활용을 하다 보면 잘못 누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운데 쪽에 움푹 파여 들어가 있어서 랩탑을 거치했을 때 밑에 부분과 닿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오작동에 대한 걱정은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에는 센터 페시아 하단에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고 USB 잭 여기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냥 수납함, 이 안쪽에 C타입 충전기가 2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패드 부분 자체도 그 픽셀 디자인이 적용돼 있어요. 예, 아무래도 아이오닉 브랜드의 그런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픽셀 디자인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도 아이오닉 6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전후 뭐 각종 버튼류들의 6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살펴보실게요. 자, 이렇게 6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점도 좀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승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크리TV! 자, 이게 지금 컬럼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이오닉 5랑 동일한
연성 예. 레버죠. 컬럼 타입을 활용함으로써 이 가운데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졌죠. 이게 되게 좀 어색한 게 예. 아이오닉 5 소리가 나는데 차가 너무 넓네요. 굉장히 낮은 스탠스를 가지고 가면서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게 됩니다. 이게 SUV가 사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면서 더 쉽게 만들 수는 있는데 세단은 낮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이오닉 6 개발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UV 타입이라고 한다면 하단에 깔리는 배터리로 인해서 좁아지는 공간을 좀 더 쉽게 메꿀 수 있어요. 근데 세단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성을 확보하는 것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제가 아까 2열에 앉아봤지만 이 무릎 공간성, 이 공간성을 평가할 때 그 탑승객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레그룸이라고 해요. 근데 헤드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80에 0.1톤인데 무릎 공간은 뭐 거의 제 앞에 초등학생 아이가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성이 나오고요. 헤드룸은 거의 딱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더 엉덩이를 빼고 앉는다고 한다면 헤드룸 공간수도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오크리티! 이 가속성 뭐야? 우와. 와 역시 전기차네요. 스무스하게 밑에 쫙 깔리듯이 치고 나가줍니다. 그리고 정숙성도 아이오닉 5하고 정확히 비교를 안 해봤지만 거의 동등한 수준인 것 같아요.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 세단 타입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주행 감성을 가져갈 수는 없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스티어링 왼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오! 우와 바로 와오! 체감이 확실히 되네요. 네, 스포츠 모드하고 그냥 노멀 모드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좀 더 많은 타겟층에게 차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노멀 모드에서는 좀 컴포트한 설정을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하지만 스포츠 모드를 놓는 순간 그 느낌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오크리티! 그리고 이 DSM하고 DSM이 들어가면서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저는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조수석에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제가 막 뒤를 보거든요. 이렇게 고개 앞으로 내밀어서 거울 보고. 네네. 근데 DSM이 들어가면서 어디서 봐도 똑같은 곳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똑같이 보이죠? 사실 저도 네. 제가 조수석에 탔는데 네. 가끔씩 후측방 경고가 뜰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럼 그때마다 얘 뭐야 차 안 본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아, 못 믿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수석에서 보려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 운전자한테 운전자가 안 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뭐 습기가 끼는 날, 눈이 오는 날 이런 날도 굉장히 좀 선명하게 잘 보이는 장점이 있죠. 근데 진짜로 이 무릎 공간이요 굉장히 넓습니다.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자율도가 높은 그런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반떼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이 도어 트림을 좀 더 안쪽으로 감아서 공간성을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그 도어 하단부에 물통 띄워놓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자질구레하고 넣을 수 있는 수납함 있잖아요. 네, 자질구레한 거. 네. 그 수납하는 공간도 원래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네.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일자로 쫙 빼면서 하단부의 공간성을 좀 더 확보하는데 신경을 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크리티! 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93% 충전이 되어 있고 4륜구동이 적용이 돼서 441km를 가고 대략 450 정도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투휠 드라이브 기준에 18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는 1회 충전에 524km까지 갑니다. 항상 이제 기존의 전기차 오너분들이 하셨던 말이 1회 충전에 500km 이상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국내 브랜드에서도 500km가 넘는 세단 타입의 전기차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단점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그 장거리 주행에서도 좋은 점이긴 하지만 이게 또 장거리 주행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게 필요한 게 충전을 너무 빈번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충전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시간 나면 충전해야 돼요. 왜냐면 뭐 잔여 거리가 한 100km, 200km 남아있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충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일단은 안전운전하세요. 충전기를 꽂아놓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세단 타입의 아이오닉 6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은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셨는데, 노멀 모드만 타고 보면 오히려 컴포트에서는 아이오닉 5보다 좀 더 컴포트한 그런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 커스텀 모드에 들어가면 지금 새로 추가된 게 구동 방식이 또 왜 Y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륜 모드만 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게 되면 Y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를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다는 건데 그죠. 지금 여기 설정을 들어가 보면 출력 모드 설정할 수 있고요. 출력은 최대로, 네. 가속 민감도 높게 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스포츠하게 노멀일 때랑 스포티한 거. 무거워졌나요? 좀 무거워졌어요. 구동 방식도 상시 사륜 모드랑 자동 사륜 모드, 그리고 상시 후륜 모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륜 모드로 후륜 모드로 하게 되면 네. 드리프트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점점 아이오닉 6를 타면 탈수록 받게 되는 느낌이 굉장히 자율성이 높다. 실내 인테리어에 추가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상품도 있고, 굉장히 넓은 공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제가 운전자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동 방식부터 스티어링 감도, 가속 민감도, 출력까지. 출력 최소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확 오는데? 느낌이? 그죠? 최대로 했을 때랑 최소로 했을 때랑 한 개 딱 정해지죠. 뭔가 네. 막아주는 게 있죠. 네, 약간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초보 운전이신 분들, 본인이 무서우신 분들은 출력을 최소로 놓고 타시면 밟아도 어느 정도 딱 잡아주는 게 있어요. 절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 마이드라이브 모드로 입맛에 맞는 아이오닉 6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모크리티! 앰비언트 라이트가 두 가지 공간으로 나뉘어지네요. 예, 듀얼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서 위아래 다른 색깔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요로 앞에 들어가 있는 크레스페디에 들어가 있는 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속도 감명 점점점 진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달릴 때. 그래서 지금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에 탑승하고 있는 고객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음성 인식부터 웰컴, 굿바이, 라이팅 시스템부터 해서 굉장히 계속 운전자가 탑승부터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차량과 소통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적용 그 기준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보조금을 못 받는, 100%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이라이트 트림이라고 있거든요. 이 이라이트 트림이 뭐냐면 도어 핸들도 이제 그냥 플래시 도어 핸들 들어가고 되게 법인 차량에 들어갈 법한 그런 옵션들이 들어간 트림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군요. 예, 기본보다, 근데 전기차를 선호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본보다 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모델이 원래 법인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트림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이걸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라이트 트림의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면서 아이오닉 6는 전 트림, 어떤 트림을 선택을 하든지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크리티! 확실히 낮은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코너링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방지턱
오. 스무스. 오. 60이에요 지금 50. 60km, 50km로 방지턱을 넘어도 그렇게 크게 충격이 받쳐내지지 않습니다. 이거 달리는 맛이 있네. 이걸로 와인딩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는데? 이륜 모드 해놓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커스텀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한 번씩만 누르면 에코, 노멀, 스포츠 되고, 길게 누르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 확실히 차가 가벼워졌어. 자, 그리고 보시면 아이오닉 5를 거치면서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좀 파악을 했다고 해요. 어떤 부분인가요? 자, V2L이라는 굉장히 신박하면서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전기차에는. 네. 물론 이 아이오닉 6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아이오닉 5 오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실외 V2L도 쓰기는 쓰지만 실내 V2L의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트림에 이제 실내 V2L은 기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노트북 딱 꽂아놓고 여기다가 네, 그쵸. 딱그 말이네요. 여기는 그냥 움직이는 사무실이고, 움직이는 식당이고, 움직이는 기내식이고, 움직이는 기내식은 아무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고, V2L, 실외 V2L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실내에서 쓰는 빈도가 높으신 분들은 어떤 트림을 선택하셔도 이제 실내 V2L을 사용할 수가 있고, 실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따로 별도로 옵션을 선택해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냥 핸드폰 충전기 여기다 꽂아놓고 충전하면 되겠네요. 멀티탭 한 8, 9짜리 해가지고. 그럼 이제 경고등 뜨잖아요. 모크리 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크리 TV에서 BJ 푸님과 함께 아이오닉 6의 세세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BJ 푸가 평가하는 아이오닉 6. 차량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고요. 그 완성도는 실내에서 운전하거나 이런 공간을 활용할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이오닉 6의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 공간성, 세단 타입의 전기차가 과연 공간성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들. 근데 그 부분을 EGMP를 양쪽 끝단으로 밀어내고 거주 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면서 엄청나게 광활한 레그룸을 적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극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헤드룸도 1열은 거의 불편함 없이 탈 수 있고요. 이 180의 엉덩이에 쿠션이 좀 있는 사람이 2열에 앉았을 때도 부족함은 없다. 뭐 그 정도의 공간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기차는 또 보조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트 트림, 법인용 트림을 일반 고객들에게도 개방을 하면서 모든 트림이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기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딱 느껴지는 건 굉장히 심플한데 우리한테 준 선택지는 굉장히 많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도어 트림에도 1열 도어 트림에 뭐가 많이 없어요. 다 없는데 여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 자율성을 굉장히 높이 강조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주행 감성도 본인의 입맛대로 마이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그리고 브레이크 모드의 차별화를 통해서 출력, 가속 민감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운전자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무엇보다 1회 충전으로 524km를 간다는 거. 많이 높아졌어요. 네, 많이 높아졌어요. 뭐 320막 이랬잖아요, 초창기에. 근데 지금은 500km라는 그런 허들을 넘어서서 이제 주행 가는 거리 부분에서는 별로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재 공간, 뭐 SUV 타입의 다른 전기차들보다 적재 공간이 좀 적고, 차박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런 평탄화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부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공간을 자꾸 언급하시잖아요. 승용차 기준에서는 충분해요. 원래 그렇게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지. 이 차량은 RV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공간, 레그룸이나 헤드룸 이런 게 일반 승용차, 세단과 비교했을 때 확보가 엄청 많이 되었다. 천재인데? 전기차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공간에서 부족한 면이 보이지만 일반 세단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가격대도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세단처럼 됐어요. 내연기관처럼. 그쵸.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 아이오닉 6가 나오면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오닉 6로 세단 시장, 전기차의 세단 시장을 뒤집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이오닉 6로 또 다른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B 형 그렇게 오지 말라고.